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고비를 아주 잘 넘긴 하루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3천에 대한 기대감도 무르무르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분기 잠정 실적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이나 나타나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5배나 껑충 뛴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었고요. LG전자 실적, 또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 분기 기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가기에는 무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코스닥도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한시 시황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올라가고 있는 섹터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금요일이지 않을까 싶고 주말을 좀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은데, 양시장이 3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으로 코스피 연중 최고치를 장중에 썼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어제 대비해서 4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역시 실적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2862선입니다. 코스닥 역시 6포인트 상승하면서 850선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3거래 연속 붙어주면서 지수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 전자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은 벌써 만 계약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넘어섰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804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인데요. 오늘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19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506억 원 동반 사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426억 원 순매도하네요. 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탑 이슈 3가지도 꼽아봤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ESS 관련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가 현재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 북미 쪽과 계약을 맺었는데 1조 잭팟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력기업, 이 최대의 전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이 넥스트 에라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ESS용 배터리 납품을 현재 막판 조율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조 원 규모라고 써 있는데 1조 원 규모는 우리나라 기업 중 수주 물량으로 봤을 때는 최고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 ESS 그 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 시장에서 11.5% 규모이다. 굉장히 큰, 그래서 1조 잭팟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ESS는 무엇일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전력을 가둬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조절한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ESS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ESS의 수요가 막 붙은 게 그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확대돼서 그런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력량,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들쭉날쭉합니다.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ESS가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상식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왜 부각되느냐라고 해보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보다요, 인근에 발전 시설을 짓는 게 훨씬 가성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ESS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면 좋다라고 하니까 최근 이게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AI, 이 데이터 센터 이것 때문에 전력난에 대한 그 공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건데, 현재 미국 시장이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도 들어보셔서 아셨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서 최대 태양광 단지가 설치가 됐습니다. 뭐 이유를 보면은 태양광 패널 가격이 작년 기간보다 50% 싸졌다라는 것도 있고,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재 위험도 적고 싼 게 매력적인데요. 그 단가도 낮아졌고 IRA라고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것 따라서 그 생산 설비하는데 30%로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저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ESS 엄청 밀고 있는데 이런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ESS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SS가 전기차보다 성장이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 이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삼성 SDI는 ESS 시장으로 봤을 때 2018년 최강자였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쪽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LFP 배터리 이쪽으로 공략을 하니까 점점 뭐 CATL이나 BID 같은 중국 기업의 자리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공략을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저기 밑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세 25%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삼성 SDI가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삼성 SDI는 그 3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그 조금 더 비싼 배터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37% 높아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배터리 성능 좋은 거 플러스 LFP, 저가 LFP도 양산 한 2026년에 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로 무역 견제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ESS가 부각받고 있다는 이슈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로봇주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 패권 시대에 로봇이 답이 있다라는 흐름들이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세계 AI 대회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쪽에서 계속 경제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AI만큼은 절대 패권 시장에서 그 패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좀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계 AI 대회에 테슬라도 참전을 한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도 2세대 로봇 버전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로봇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이슈도 부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100%입니다. 반도체 무인 공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로봇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현대차 그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간형 휴먼 로봇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판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 출시로 그걸 좀 뒤집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B2B 기업 간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개인에게도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통 산업으로도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 시장은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에서 유통 시장으로도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로봇 경제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주로 또 거론이 되겠죠. 잘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이슈는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뷰티 열풍, 화장품 얘기인데요. 1월부터 6월 그 수출액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8%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은 미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1월부터 5월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대비 2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 수출국은 여전히 중국인데 이 부분은 좀 비중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뭐니 해도 K뷰티 수출 많이 되고 있는데 170개국에서 수출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K뷰티의 힘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3000선에 대한 기대감은 생겼습니다.
실적이 일단 잘 나오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유동성 이런 부분을 빨간불을 켜고 있어도 기업 이익단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시장을 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마켓 스핀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켓 스피는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나무랄 게 없다라는 예. 생각이 오늘 시장은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장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요. 7월 시장은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꽃놀이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시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다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쏘아 올린 이 실적이 이제 그 바톤 터치를 하는 SK 하이닉스까지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거래소 기준으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자 7월은 여러분들 마음 놓고 주식을 하셔도 참 기분 좋은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연중 최고치인 2,861.65 플러스 1.32%를 달리는데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현재 시간대의 7월 5일입니다. 근데 쭉 당겨가지고 보게 되면 2년간의 연중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냐?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AI 반도체의 글로벌 탑 리더로서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재부각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코스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연중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시기이지만은 이제는 이 윗목, 아랫목, 다시 말해서 훈기가 이제 아랫목까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오늘은 외국인들은 살짝 매도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하락 추세를 만들었었던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옴으로써 다음 주에는 21선 돌파를 통해 가지고 전 종목들의 이 상승수가 높아지는 반등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종가에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와 업종을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보면은 네. 반도체 섹터, 바이오 섹터 이게 쫙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식품도 눈에 띄긴 네. 하겠지만요. 반도체 살펴야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네. 그쪽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지금 이제 몸무게가 상당하게 이제 이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비만 치료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같이 배가 튀어나온 아저씨들에게는 비만 치료제가 꼭 필요하고 이제는 이제는 되게 부각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술. 맞습니다. 예. 예, 그 기술이 부탁받는데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지나가면 오늘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 오늘 갭상승을 다 냈지만은 의외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한 3번의 바퀴가 돌았다고 볼 수 있는데 화장품 올라갔다가 빠지고 ESS 올라갔다가 빠지고 관련돼 있는 로봇이 강세 움직이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은근슬쩍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비만과 당뇨,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비만 치료제 오늘 요쪽 자리에 보이시죠? 클릭을 하게 되면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대한민국 주도주는 단연 페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페트론은요. 자, 페트론은 펩타이드의 약물 방광기 조절하는 스마트 대포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치료제, 비만 치료제의 트렌드가 뭐냐면 기간, 약효 뿐만 아니라 기간을 이제 늘리는 거죠. 지금 현재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투여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승인이 이제 곧 들어올 릴라라든지 아니면 이
예, 여러 회사들의 노보드 디스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약물 지속형, 다시 말해서 월 1회를 맞을 수 있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연일 그 기술에 대한 부각이 일어나지고 있고,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단풍 차트입니다. 자, 얼음 차트에서 단풍 차트로 넘어오는 자리가 22선 골드 크로스가 나올 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했죠. 양. 다시 말해서 밀집형 패턴에서 단풍형 차트로 바뀌는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럽겠지만은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5일선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 근래에 부각받고 있죠. 한독입니다. 예전에 한독 약품이었는데, 자, 이름을 사명을 예전에 바꿔가지고 한독입니다. 자, 한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이오콘의 비만 치료제 국내 판매 유통 체계를 통해 가지고 국내 이 비만 치료제 테마로 엮여 있는데, 기술적 패턴이 좋아 가지고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것을 들고 왔는데, 기술적 패턴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시작과 동시에 깊은 음봉을 주고 5일선 패턴에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점차 전고점을 먹으면서 실리고 있습니다. 자, 평일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습니다. 이 한독 같은 경우에는 10만 주, 20만 주도 안 되는 종목인데, 이번에 그 비만 치료제 테마에 묶이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어 오늘 개파락의 양봉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5일선 매매가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더 한독이 종가 배팅이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테마 최근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자주 잡혀서 네. 브리핑도 그렇고 이데일리 스핀 관심 그 전략으로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잡히네요. 자, 그리고 수급 부분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한 8천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1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랑 이 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위주로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 쪽으로 카테고리는 틀리지만 바이오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있어가지고 대규모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요, 바이오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오늘 바이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 불을 내면서 대량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바이오를 여러분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3천당 제약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여러 이 재료가 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는 4조 5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탑10 안에 들어오고 이상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여러 이 바이오의 이제는 이 빈집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HLB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 이제 삼천당과 알테오젠 쪽으로 패시브 물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재료까지도 지금 현재 묻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재료도 있고요. 자, 요번에 체결한 것이 시장이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세미클루타이드는 덴마크 제약사의 노보드 디스크 위고비와 주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의 GLP와 유사의 약물입니다. 근데 일본의 GLP-1의 의약품 시장의 90%에 성장하고 있는데, 그쪽하고의 요번에 판매, 다시 말해서 이 일본 제약사와의 경구용 GLP-1의 비만 당뇨 치료제 텀식 체결을 했습니다. 가계약 체결한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받는 것을 보게 되면, 역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최고 부각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이 현재 점핑 양봉의 영광치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에 5일선 매매가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점수는 72점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바이오는, 자, 두 번째는 오스코텍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요, 레저티닙이라든지 하고, 자, 아미판 타맙하고의 병용요법 치료제로 이번에 FDA 승인 기대감도 있고, 대규모의 이제 마일스톤의 유입 자체가 이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죠. 유한양행이 이제 기술 이전해 가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FDA 승인
준비하고 있는 쪽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5일선 패턴으로 지금 타고 가고 있고 특히나 연초부터 있었던 우상향 패턴이 이제는 시세를 내려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지금부터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종목이 오스코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은 바이넥스나 뭐 유한양행, HLB, 리가켄바이오, HLB 생명과 양봉의 흐름으로 쭉 배열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네. 다음은 어떤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지요? 자, 마지막 세트인데요. 정반대편에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에너지 업종의 종목들이 좀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4등이라고 4등, 있는데요. 네. 에너지 업종의 종목들이 왜 안 빠지냐면 올해 뭐 국제유가 지금 상승률도 있고요. 특히나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가 국지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은 은근슬쩍 트레이딩 관점에서 물량이 빠지지 않는 걸 보게 되는데 특히 요 클릭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 종목으로 S&T 에너지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열교환기 및 배열 회수 보일러 제조하는 회사인데 자, 올해 수주만 해도요. 사상 이 3배 이상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컨센서스를 좀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 에너지 회사라 그래가지고 기존에 판매 이 석유라든지 아니면 가스 유통하는 회사를 보시면 안 되고 2022년도에 35개, 2023년도에 400% 성장한 207억입니다. 자, 올해도 지금 1분기는 이제 에너지 회사들은 1분기, 2분기에 좀 약하고요. 3분기, 4분기에 대규모의 흑자를 낼 수 있는 턴어라운드 회사인데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 구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점수라든지 차트 점수를 어떻게 보시게 되면 80점이고요. 지금 현 자리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 S&T 에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는 대왕고래 관련 테마로도 묶여 있고요. 여러분들 그 국지적 이 도발 국적 리스크가 났을 때 항상 뭐 한국석유가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이 의외로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한국석유가 그 대표적으로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하루 정도 만약에 지수가 음봉이 난다면 오히려 더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리스크의 테마인 한국석유가 이제 또 한 번씩 장중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를 봐주셨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저희 보조 프로그램 주식 그 종목 발굴하기 위한 그 좋은 그런 부분인데요. 맞아요. 전략적으로요. 자, 그쪽에서 관심주 말씀드리는데 상승률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관심주 YC가 142.6%, 5월 10일 관심주 실리콘투가 106% 이상, 그리고 4월 12일 LS 에코에너지가 138%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주예요. 4월 17일 토니모리 현재까지 126.1%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조금 더 연중 최고치를 높여갈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보고 싶은데 네. 오후장 관심주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요. 예. 네, 오후장 관심주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식상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너무 무겁고 누구나 좀 의견을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SK 하이닉스 정말 많이 이야기 드렸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꼭 SK 하이닉스 다시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종목을 가려놓고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게 되면 개별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이 오늘 170조라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우상향의 견고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 현재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담아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놀랄 노자라는 말이 왜 나오냐? 영업이익입니다. 자, 이
2024년 올해 컨센서스가 30조가 나오는데 1분기 요 밑에 보시면 올해 30조가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FN 가이드에 등록돼 있는 컨센서스가 20조입니다. 근데 30조라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특히나 2025년도에 모건 스탠리가 보고 있는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46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칩의 80%를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HBM3에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부터 5세대인 HBM3E 8단 제품을 양산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무엇보다도 하반기에는 저는 좀 SK하이닉스에게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 목표가인데요. 3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1만 6천 원. 자, 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갈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바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거래소는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바이오에서요. 코스닥은 두 번째 종목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은 코스피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꼭 분위기가 거래소 분위기보다도 코스닥 분위기로 또 따라가는 분위기가 좀 많거든요. 오늘 유한양행을 들고 온 이유는요. 다른 것보다도 수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제 요번에 아스코에서 발표된 레이전티마뿐만 아니라 아미반타맵의 임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요번에 8월 22일 날 있는 FDA 결과의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뉴스와 누구나 알고 있는 미래 재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누가 사고 있냐고 누가 얼마나 사고 있냐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이 지금 외국인들이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서 제일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 유한양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현재 종합 점수가 72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점수가 70점에서 80점 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고점의 매물을 또 먹고 신고가 패턴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젠 앞으로의 시세를 내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 시세에 탑승해서 이번 달 7월 달에 여러분들 꼭 큰 수익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목표가는 11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8만 3천 원 제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한양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네, SK 맞습니다. 하이닉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24만 3천 원을 넘어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30만 원까지 잘 갈 수 있을지 그 맞습니다. 포인트 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세 번째 관심주는 언제 공개가 됩니까? 자, 오늘은 특별하게요. 5시 30분 끝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종목을 이런 QR코드 있죠? 꾹꾹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을 오늘 이야기 드리고 특히나 이번 주 총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푸드, 대왕고래 그리고 화장품, ESS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스치면서 지나갔었던 테마에서 주도주들이 약간 꺾여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끝난 게 아니다. 지수가 살아나면 기존의 주도주들도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주도주 테마의 어떤 업종의 어떤 섹터의 주도주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잠시 후에 5시 반에 유튜브 다시 말해 이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너튜브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을 좀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네. 관심주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심주는 잠시 후에 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네, 오늘 맞습니다. 내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튜브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또 예. 같이 오셔도 됩니다. 또. 네, 깨알 영상 자랑도 해주셨네요. 예. 네, 주말 좀 편하게 잘 보내주시고 주말에도 저희 전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예, 저희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일리 핫스핀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데일리 스핀에서 4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전격 분석해드리는 데일리 핫스핀. 우선 화면으로 그 4종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수급 포착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 중인 거고요. 기관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포착주인데요. 아이센스입니다. 오늘 차트 보니까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장중 17%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HLB 파나진.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따 분석해 드릴게요. 자, 거래량 상위주 삼성전자입니다.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이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6조를 넘긴 듯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막 실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증권주가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 듯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수급 포착주에 삼성증권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그 점수는 72점대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증권주나 은행주나 최근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서 이 세제 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을 가속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 이 종목들의 상승력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7.8% 정도 됐었고요. 지배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MSCI 지수에서 편출된 그런 상황이 지난 5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되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편출적인 어떤 리스크도 충분히 좀 해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 5만 원, 4, 5만 원대에서 대략 한 3만 원 정도 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장기간 횡보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과 같이 4만 2천 원 라인을 좀 돌파하면서 올라갈 경우 예전 고점인 한 5만 원 정도 부분까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 흐름을 보면 지금 연달아 조금 이제 상승력이 쭉 나오면서 이격을 좀 발생을 시켰죠. 이렇게 좀 이격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좀 일정 부분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권에서 좀 이게 따라잡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잡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혹여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매수하실 포인트는 한 4,500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5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노려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증권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43,150원 현재가거든요. 근데 4,500원에서 4만 원 선 사이다라고 매수 라인을 좀 말씀해 주셨고, 요즘에는 그 주주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주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는 좀 긍정적이네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차트 포착주 가볼 텐데요. 이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장대 양봉을 좀 그리고 있는데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여요. 대표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좀 이제 이슈도 한 몇 가지 나온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임신성 당뇨 환자와 2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 측정기 구입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혈당 측정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아이센스가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난 이제 1분기까지,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하다가 2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배자본총계가 2,8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이제 시가총액은 한 5,800억 정도 수준으로 다른 조금 이제 이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에 비해 시장에 좀 부각을 덜 받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 이제 순매수 흐름을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좀 프로그램 매수력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좀 강하게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바닥에서 첫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흐름을 조금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첫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율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최소한의 반등력 38.2% 구간까지의 반등력은 22,400원 정도 부근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경우 이 자리까지 반등력이 나올 수 있지만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23,900원에서 25,400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이탈되지 않아야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격은 오늘 양봉 흐름의 중간 가격인 19,900원 정도, 대략 한 2만 원 정도 가격 라인입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포착주는 아이센스였고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1점대였습니다. 바닥에서 상승 추세를 잡아서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상승률 상위 종목 볼 텐데 HLB 파나진입니다. 이 기업은 유전자 진단 칩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판매 회사다. 이데일리 스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HLB 관련 기업들은 좀 이슈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빠르게 변동폭 크게 움직이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따라서 바닥권에서 잡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 이 상승력을 추격 매수로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HLB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일단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모회사 에이프로젠이 최근에 조금 이슈가 간암 치료제를 다시 한번 좀 FDA 승인을 하겠다라는 이슈를 하나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미국 FDA 승인 재추진 소식에 동반 부각을 받은 것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 회사의 자회사인 이 바이오스퀘어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호흡기 세포용합 바이러스 체외 진단 의료기기 이 컨텀백 이지를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로 조금 시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회사의 지금 재무 구조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 규모가 상당히 작고 작년부터 적자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다행인 점은 이제 자산보다 부채가 좀 적어서 일단 재무적인 리스크는 크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슈적으로 좀 짧게 공략을 하시고 빠져나온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의 이 상승력은 일단 최소한의 반등력으로 보았을 때 이 기준선 자리인 4,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4,600원, 700원 정도 요 선에서 일단 단기적인 매도를 고려하시되 혹여 이제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 윗자리를 바라보는데 그거는 이제 대등적 수치로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5,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오늘 실적 발표난 삼성전자 아무래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낸 이후에 거래량이 좀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뭐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실적까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나올 것을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미리 예측을 했는지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순매수력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좀 몰리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 정도부터 외국인의 매수력이 다시금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11월 정도부터 보면은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력이 아주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것을 이미 이제 예측을 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에 좀 선유입을 시킨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또 한 번 강력한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력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96,800원 고점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이 88,500원짜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지난 2021년 1월 고점을 찍었던 96,800원을 넘어서서 10만 원 정도까지도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올해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이제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고점을 다 넘어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을 한 2달 안에 만들어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증권사 브리핑도 저희가 해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증권사 컨센서스는 그래도 8조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대였는데 네. 훨씬 넘겨서 10조 4천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6월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 이제 뭐 보여줬으니까 조금 더 붙는다면 신만전자도 네.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데일리 아스핀 4종목은 살펴봤고요. 이제 박정식 대표님의 오후장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저는 오늘 좀 로봇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좀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이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바로 유압 장비를, 그러니까 유압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 이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100% 반도체 무인 공장을 위해서 인간 형태인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유압 로봇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 KNR 시스템이 아침에 좀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 현재는 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게 상장 이후 4개월 연속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이 정도 빠지면 일정 부분 이제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여력이 좀 충분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에 이 수십 개의 관절의 그 유압 동력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아틀라스 유압 로터리 액추에이터를 이 KNR 시스템 것을 적용해서 시험을 해본 상황이고 또 이것을 이제 양산 도입 검토를 위해서 이 KNR 시스템이 부품을 또 제공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유압 제품, 즉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로봇이 이제 만약에 상용화가 될 경우 이 KNR 시스템이 국내 유일하게 로봇 동력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력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점은 조금 이제 로봇 관련 회사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 KNR 시스템도 실적이 그닥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37억의 자본 총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 수준이라 한 3배 정도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제품이 어떠한 이제 핫한 이슈를 만들어냈을 때 충분히 주가 상승력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의 반등력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난달 한 중간 정도 가격으로 보았을 때 한 12,000원 정도의 단기 상승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현재 1,300원이죠, 가격이. 1,3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보시고 손절 라인은 좀 수정을 해서 10,000원 정도로 지금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KNR 시스템은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뮬레이터급 그쪽이죠. 시험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은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장도 상승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5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한 며칠 연속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력도 강력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반도체 쪽하고 제약 업종에 쏠리면서 이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의 반등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좀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 종목과 그리고 좀 이슈가 있는 제약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이슈가 빠르게 좀 돌아가면서 개별주 형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떠한 이슈를 빠르게 노리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좀 AI 관련된 반도체나 아니면 로봇 그리고 MLCC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올라도 반도체 제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반도체, 로봇, MLCC 요 쪽으로도 관심을 좀 집중해 보시면 그 일정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데일리 핫스픽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그룹주 주가가 험난했던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모바일 OLED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50% 늘면서 가동률이 개선됐고요. 또 원달러 환율 상승도 호재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적자폭은 작년보다 개선이 되고 내년 흑자 전환도 예상되는데 애플 신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 쪽이요. 이 하반기부터 아주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변경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도요. 1년 8개월 만에 1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증권가는 LG전자에 대한 눈높이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LG전자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2분기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텃밭인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장을 뚫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 최초입니다. 중저가형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는데 그래서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LG그룹 3인방,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결국 실적의 힘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